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강범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는 민주당이 상한가를 쳤다. 예, 주식시장에 가면은 엄청난 지금 막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 같아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구독 안내 잠깐 좀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무료입니다. 힘차게 좀 눌러주시고 민주당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22개월 만에 최고치례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넘는 국민들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 대상자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나는 신나죠.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 아니, 민주당이 지지 올라간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저희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까지도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나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것도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일단은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선거라는 게 국민들 각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남들도 이런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지지 내지는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쭉 이 정도의 지지율은 좀 유지가 될 거로 보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 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뭐 양정숙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뭐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 뭐 제명 처분하고 뭐 고발 처분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마 이번 목요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오는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고 나면 그러면 현재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지율 얘기 조금 더 하기 전에 이게 보도된 내용들 있었죠. 우리 기사 한번 볼까요? 세계일보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50% 넘긴 얘기가 뭐 거의 매체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근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다음 주 한 번 더 보자고 했던 것처럼 이게 매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월 넷째 주째 조사였고요. 그래서 20일하고 24일 날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2,524명이 응답을 했고 전화는 2,524명의 답을 듣기 위해서 56,000명한테 전화를 눌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률은 4.5%인데 비교적 선거 때보다는 그래도 높은 것 같아요. 끝난 이후에 조사했는데 이 2,524명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이 52.6%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인데 30% 미만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층은 30%대다 했는데 이마저도 계속 무너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나온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물론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는 뭐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도 3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지는 좀 남아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 56% 그다음에 뭐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넘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간층, 중도층이 전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지지 성향이다. 이 잃어버린 그 중도층, 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큰 문제일지 작은 문제일지 그 문제를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크게 볼지 작게 볼지 또 이제 아까 빠뜨렸습니다만 현재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당내 그 혼란상에 대한 평가까지 묶어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 방향을 잡고 이분들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결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당 같은 중도층을 표방했던 정당, 국민의당 이런 분 이쪽을 지지했던 분들이
물론 민생당은 지금 거의 공중 분해 상태고 이분들이 결국 민주당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총선 결과를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면 작은 물줄기는 큰 물줄기에 이제 혼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홍수가 지나고 이제 물이 줄면 큰 줄기하고 작은 줄기로 이렇게 갈라져 보이기도 하죠. 강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발표를 하다 보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우리 측 입장, 샤이 여론층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는 그런 결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수치가 바람몰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결국 지금 이 말씀도 민주당에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주변에 있는 중도층이 이렇게 싹 지금 몰려가는 그런 모양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도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다고 보고요. 이제 큰 전선이, 그러니까 이 크게 싸우다 보면 전선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는 수가 있어요. 현재는 민주당 진영과 미래통합당 진영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전선이 소강 상태가 되면은 그 안에서 또 이제 전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와 예를 들어 뭐 정의당 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남권에 약간의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약간 바뀌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현재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큰 물줄기를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원인을 또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높아지느냐,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뭐 미래통합당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어느 진영이 분열되는 거는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 여당 진영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 원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일 대우예요. 단일 대우. 분열이 없어요. 뭐 친문, 비문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전에 친노, 뭐 비노, 뭐 심지어는 친노, 친문 이제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냥 단일 대우야.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노 대통령 자체를 이제 굉장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 뭐 진보적, 뭐 이렇게 보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당시에 그 민주 진보 진영의 그 정점에 계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뭐 상황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또 다른 구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이건 아무도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죠? 한 분은 엊그제 재판도 받았죠. 한 분은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시죠. 두 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힘이나 권위에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없고 주변으로는 이 단일 대우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 30, 40대의 연령층, 여성층, 화이트칼라 사무계층 해가지고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항상 흔들림 없이 꿋꿋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지지율이 바뀐다는 게 이상한 거냐. 거기 더해서 약간 나는 무슨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나는 뭐 미래통합당이 뭐 죽어도 내 당은 아니고 이런 분들이 볼 때 미래통합당보다는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잘한다. 이런 정책들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면 당연히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거 당분간은 뭐 이런 추세가 조금 유지될 것이다. 단일 대우 체제다. 이게 일심 동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튼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시죠? 이어질 거고 이제 그 변수가 생기는 거는 조금 봐야죠. 변수. 아까 말씀하셨던 오고던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렇게 뭐 아주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볼 건가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고 사실은 이 여권의 지지율의 변동이 오려면 그거보다 좀 큰 문제. 예를 들어 차기 권력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맞서거나 영향 미칠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문제는 다음 대통령, 다음 권력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로 지지하는 친문 핵심들이 있을 거고 예. 또 차기 권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둘은 아무리 한 배에서 나와도 가렵다. 그렇죠. 갈등이 있을 수뿐이 없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컨대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 그 대한민국 한 번도 없었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은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수습이 안 되는 분열상이 되는 거고 따지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재 혼란의 원인도 결과적으로는 2007년도 그 경선을 전후해서 MB를 중심으로 한 그 친이계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갈등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같은 그 상한가 지지율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미원하다는 건가요? 답이 없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저 이것도 양면인데 결국은 뭐 지금 특별한 다른 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민주당의 나쁜 점이 통합당의 좋은 점이 될 수 있고 예.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차이는 뭐냐면 민주당이 설령 못해도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지지가 안 옮겨가는 참 그 특이한 상황인 건데 예. 어느 시점 가면 그것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예. 그리고 뭐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통합당도 고민해야 되는 게 한 방에 기대하면 안 돼. 한 방. 한 방에. 우리가 뭐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말로 홈런 이건 만화에 나오는 얘기고 대한민국 역사에 몇 번 없었어요. 군산상고가 한 뒤로는 없었어. 네. 예를 들어서 인생이나 이런 정치나 사업이나 예를 들어 야구에 비유한다면은 1회 초부터 열심히 때리고 예. 열심히 뛰고 도루도 하고 뭐 심지어는 약간 뭐 심판이 누른 속여가면서 막 이렇게 뭐 페인트든 파울이든 것도 좀 하고 안 되면 예. 안 맞으면 몸에라도 맞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회까지 가서 이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자세네 미래통합당.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 지지율 상한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신나했는데 미래통합당 얘기 들으니까 좀 우울해지네.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잽도 자꾸 맞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오늘 스포츠 얘기 많이 하는데 권투가 1회 초 시작돼 가지고 한 방에 KO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론 제대로 맞으면 이제 뭐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잽을 계속 맞아서 그게 맞은 잔펀치라도 그게 맞은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한 방 맞으면 다시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방 맞았을 때는 누웠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오거돈, 양정숙 이런 것들 앞으로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또 여권에 자충수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건건이 이거는 이렇게 그 군사 작전하듯이 뭐 우연의 일치다. 우린 몰랐다. 알았을 때 바로 조치했다. 그 뭐 자기 강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왜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은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잔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잽의 충격처럼 남을 거예요. 그러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쌓이는 잔펀치가 결국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시더라고. 저는 이번 선거 통해서 민생당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봤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냉정하시더라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표심을 발휘를 해주시는데 민생당이 그렇게 몰락할 줄 몰랐어요. 아무리 그 지도부 몇 명이 그 당권을 갖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지역 기반에 있는 정당이고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 한두 석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했더니 아주 냉정하게 그냥 싹 그냥 죽여버리더만. 예. 그런 그것도 시작은 잠번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논제의 결론으로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잔실수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더 큰 거는 약간 민생당 얘기는 뭐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비전이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예요. 네. 저기를 지지했을 때 저기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을 거냐, 저기가 가려고 하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지역 정당의 한계를 보여준 거고 앞으로는 어느 정당이든 지역 정서에 의지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민주당의 그 지지율 상한가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상승을 해서 63.7%가 나왔고요. 정의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그 당 지지율은 28.2%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의 표심이 그 민주당으로 쏠리면서 무당층은 확 줄었습니다. 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지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적중 첫 번째 논제는 민주당의 그 지지율 상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걸 놓고 우리 강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